아돌프 히틀러.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밀어넣었고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류사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그 홀로코스트를 남긴 악인 중의 악인인데요. 여기에 그와 견줄 만한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우는 이디 아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플레임은 이디 아민 다다 오우메로 1928년 5월 27일 아프리카 우간다 북서부 서나일 아루아에 거주하는 카쿠족 출신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특이하게도 주술사였다고 합니다. 이디아민은 다른 독재자들과는 달리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도 남기지 않았고 재임 시절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언급한 바가 없었기에 그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선 알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역시 추측상으로 1928년이라는 거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이자 농부인 아버지가 있었으나 이디 아민이 태어나고 얼마 안 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악령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주술사의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마도 불우한 과정 환경에서 그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 이디아민은 학교 문턱을 전혀 밟아보지도 못해서 기초교육조차 거의 받지 못했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 193cm에 체중 120kg, 탁월한 피지컬을 자랑하였기에 운동에 재능을 보였고 복싱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었는지 1946년 당시 우간다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부대이자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만든 킹스 아프리칸 라이플즈 제4부대의 청운의 꿈을 품고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디아민은 뼛속까지 군인이었나 봅니다. 그 우월한 신체 조건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며 활약을 했고 그는 1961년 우간다 최초의 유색인종 장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1962년 우간다는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그 일제에 달라붙은 자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득세를 했잖아요. 아민 역시 그 케이스로서 1964년 대령으로 진급을 했으며 더 나아가 1966년도에는 권력의 냄새를 맡았는지 총리 밀턴 오보테를 보좌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우간다 왕국의 35대 왕이자 우간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무테사 2세를 축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의 오른팔이 되어 총리 밀턴 오보테를 제2대 대통령으로 세웠으니 그는 꽃길만 걸었을까요? 무테사가 축출된 후 이 우간다에는요 밀턴 오보테를 대통령으로 하는 좌파 정권이 수립되고 이 오보테를 도왔던 이디아민은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 통수권자로 임명되지만요 뜬금없이 콩고 반란군 원조 문제에 연루되며 좌천되어집니다. 아민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알았기에 미리 싹을 잘라놓은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은 목숨을 걸고 쿠데타에 참여해 대통령에 올려주었으나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겨버린 이 밀턴 오보테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리던 아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1971년 1월 25일 대통령 밀턴 오보테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민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궁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오보테를 대통령에서 축출하고 자신이 우간다의 제3대 대통령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아민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 중인 그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서방권 국가들은 이 아민이 좌파 정권을 몰아낸 것에 대해 너무나도 좋아하며 오히려 그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우방국이었던 영국과 이스라엘 역시 이 아민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그의 어깨에 힘을 잔뜩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민이 정권을 잡은 후 우간다에서는 수많은 지식인, 법관, 군장교,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되기 시작합니다. 대상은 주로 오보테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세력들이었다고 하는데요. 3,000여 명의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피해 숙청을 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보테를 지지하던 마을은 군대의 습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역시 모두 다 학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민이 권좌에 있던 8년간 무려 30에서 50만에 이르는 우간다 국민들이 희생당했다고 인권단체는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에게 살해당하는 국가폭력이 이 우간다 전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이디 아민은 아프리카의 잔혹한 독재자로 국제사회에 악명을 떨치며 비난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아민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표출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자신의 변덕에 맞춰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간다와 이스라엘은 매우 사이가 좋았고 심지어는 영국령 우간다 계획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우간다에 건국하려던 계획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배 시절 이 우간다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외로운 섬과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군사적 원조를 해주면서 상당히 돈독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재자 이디 아민의 변덕에 의해 그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데요. 1970년대 우간다의 군사교육을 위해 파견된 이스라엘 교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디 아민은 내가 탄자니아를 침공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넌지시 속마음을 비춰 보였으나 단숨에 거절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무시당했다 생각했는지 이에 화가 난 아민은 그 이스라엘 교관들을 전부 쫓아내버리곤 갑자기 나는 무슬림이다 스스로 이슬람 신자임을 밝히며 친아랍계 도선으로 갈아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단히 삐쳤는지 이후에도 소심한 행보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비극적인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고 1972년 위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급습하여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했을 때도 역시나 이 검은 9월단의 테러 행각을 찬양하며 우간다 내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등 정말 막장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아프리카와 정책의 일환으로 우간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수많은 아시아인 그들을 내쫓고 외국 기업들을 전부 국영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우간다의 경제가 파탄나며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변덕 때문에 우간다의 경제 사정은 심히 악화되었지만 당시 주변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저 이 정책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외국인들이 어디서 발을 붙이려고 이런 단순한 생각하에 민족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고는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디아민은 1975년에 아프리카 통일기구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이 아프리카 통일기구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요, 자신이 백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간다 내에 있던 백인 사업가 6명을 잡아다가 자신의 가마를 지게 하며 등장하는 그들만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1년 뒤에는 자신을 우간다의 종신 대통령으로 스스로 선언하게 됩니다. 독재자들에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도 아민에 관련된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프타운 폭격 작전이라고 합니다. 1975년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 정권이 아파르트 헤이트라 불리우는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며 흑인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프리카 통일기구 국가들의 정상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소수의 백인들에 의해 흑인들이 탄압당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디아민은 당연히 뭔가를 보여줘야 했겠죠.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에 폭격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간다에서 케이프타운까지의 거리는 상당하고 한때는 핵무기까지 개발하려고 했던 아프리카의 강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쉽사리 시비를 걸 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진짜 케이프타운에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우간다가 끼고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케이프타운이라고 써놓고 우간다 공군의 미그 전투기 편대를 보내 폭격을 지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출발한 우간다의 공군 전투기 편대는 망신스럽게도 단 한 발의 폭탄도 목표물에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조리 빗나가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인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망신살이 뻗쳤던 이디아민은요, 그 화풀이로 우간다 공군 비행대장을 여태까지 훈련도 안 시켰다는 직무유기죄를 명하고 처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총살을 명했을까요? 머리가 기상천외한 것인지 그 공군사령관을 표적지에 묶어놓고 그곳에다가 전투기로 폭격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골란고원 점령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골란고원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시리아의 영토이나 1967년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3분의 1을 점령했고 지금까지도 점령 중인 지역이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스라엘과 앙숙이 되어버린 이디아민은 자신이 이슬람 교도로서 그 땅을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 골란고원을 되찾아 시리아에 반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도 거리였고 우간다는 이스라엘에 비해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이 딸리는 수준이었기에 이에 위대한 지도자 아민은 고민 끝에 또 한 번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민의 대통령궁 뒤에는요,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다가 골란고원이라고 이름을 지칭한 뒤에 군대를 보내 우간다 국기를 꽂고 점령하는 총극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민의 괴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외교사절이 오면 그 자리에서 독사를 잡고 회를 쳐서 그 외교사절들에게 먹으라고 권했고, 회의 도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하가 있으면 그
그 자리에서 뺨을 가차없이 때린 뒤 자신의 다리 밑을 기어가게 하였고,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했을까요? 당시 복싱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탄자니아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만약 당신이 여자였다면 흰머리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며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당사자인 리차드 닉슨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디아민이 8년 동안 우간다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저지른 만행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 세계 독재자들의 만행을 통틀어 봐도 찾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1975년 이후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을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자국민 수십 명을 살해하고 강에다가 던져 그 시체로 인해 수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 때문에 우간다 강에 서식하던 악어들은 힘들게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강에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를 먹으면 되었기 때문이죠. 훗날 아민 정권이 붕괴된 뒤 그 악어들을 조사해봤다는데요, 경악할 정도로 게을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악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도는 시체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간다 케냐 지방의 주요 댐인 날루발레 댐의 직원들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댐의 수로를 막게 되는 그 시체들을 치우는 게 주된 업무였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랬는데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는 더 없는 악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빽빽히 못이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가게 하였고, 한 죄수로 하여금 다른 죄수를 묶어놓고 쇠망치로 머리를 부수게 하는가 하면 며칠간 굶긴 그들에게 다른 죄수의 시체를 먹으라고 식사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의 변덕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중범죄자도 자신의 기분 상태에 따라 기분이 좋으면 무죄로 풀어주고,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만약 자신의 기분이 다운된 상태면 처형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민에게는요, 은밀한 취미생활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고안해 놓은 성고문을 자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성기를 쇠코챙이로 찢거나 잘라내었고, 여자는 엄청난 성폭행을 가한 뒤 음부를 도려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도려낸 여자의 음부를 아민이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재자들 누구나가 그러는 것처럼 그 역시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했다는데요. 이디아민은 무려 40명의 자식을 두었고 6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3명의 부인은요, 곧바로 실증이 나서 이혼해버렸고, 이혼한 아내 중 1명이었던 4번째 부인 K라는 여성은 이혼할 당시에 이 아민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뒤에 몰래 낙태를 하였는데, 후에 이를 알게 된 아민은 불같이 화를 내며 K와 낙태를 시행한 의사를 함께 처형했고, K의 시체의 팔과 다리를 절단한 뒤 각각 위치를 바꾸어 봉합하고 다른 이혼한 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민하면 매우 유명한 것이 바로 실긴행위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적들을 처형한 뒤 목을 잘라 자신의 냉장고에 보관하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보면서 매우 좋아했고, 국민들 앞에선 자신이 인육을 먹어보았는데 사람 고기는 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주술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시 주술에 심취해 자신의 10살짜리 친아들조차 살해해서 아이의 심장을 꺼내 먹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뻔히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이 아민은 끝까지 자신의 식인 행위를 부정했다고 합니다. 훗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 갔을 때도 사우디의 성직자들 앞에서 자기가 사람은 죽였어도 먹지는 않았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민의 전속 주방장이었던 오데라, 이 주방장 역시 아민이 엄청난 폭군에 온갖 사내 진미를 즐겼지만 시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971년부터 우간다를 전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며 인간 도살장으로 만들었던 그의 만행을 더 이상 눈뜨고는 봐줄 수 없었는지 군대를 중심으로 쿠데타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신 역시 쿠데타 정부 출신이었잖아요. 여러 차례의 군부 내에 그 쿠데타 음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권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1978년 군부 내에 그 반역 음모를 무마시키기 위해 인접국인 탄자니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내적인 혼란을 국외적으로 돌려가지고 무마해보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탄자니아 군과 국내의 반정부 세력에 의해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고 1979년 4월 11일 우간다 해방전선에게 수도 캄팔라가 점령당하게 되고 아민은 리비아로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 이디아민을 몰래 우간다 본국으로 송환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라크로 꽁무니 빠지게 도망쳤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망명지로 택하고는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사우디 정부가 내어준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남은 여생은 어떠했을까요? 이디아민이 사우디로 망명 왔을 당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금기시한 사람 고기를 먹어 코란을 모독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폭정을 저지른 자를 왜 우리가 받아주어야 하냐고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사우디의 왕족은 외출 도중 우연히도 아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불쾌해하며 인사도 무시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저놈이 나를 보고 잡아먹고 싶어 할지 누가 알아?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 국왕은요, 단지 이 이디아민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신변보호를 보장했다고 합니다. 아민 밑에서 이득을 본 몇몇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가 죽으면 그의 기념관을 차려주자고 건의하며 아랍권 국가들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언젠간 몇 배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죠. 아민은 사우디에 있는 동안 병세가 악화되었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여자는 너무나도 밝혔나 봅니다. 후에 밝혀진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매독 감염으로 인해 조울증에 걸린 상태였고 이로 인해 편집증,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년에 그의 건강 상태가 위태롭게 되자 본국인 우간다로 귀국시켜주자 이러한 동정론도 잠시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간다의 대통령 요엘의 무세베니는 아민은 범죄자일 뿐이고 만약 돌아오면 우간다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사우디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던 이디아민은요, 고혈압, 매독, 신경마비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2003년 8월 16일 76세의 나이로 독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 불리우는 이 이디아민의 황당하고도 무자비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우간다의 대통령 요엘의 무세베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요엘의 무세베니는 아직까지도 독재 정치를 휘두르며 우간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과연 독재자들의 권력 탐욕의 끝은 어디가 끝일까요?